안녕하세요. 구현모TV의 구현모입니다. 옛날에요, 어느 작은 수도원에 수도사님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.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수도원에서 매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직자들이잖아요. 신앙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다툼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해체 직전까지 됐다. 이게 사실 다른 데서 알면 본이 안 되잖아요.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. 어느 날 하루 주교님이 그 수도원에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수도원에 평화가 일어난 거예요. 그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? 그 하루 딱 주교님이 다녀가신 다음에 수도원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 거죠. 나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알아봤더니요, 수도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 주교님이 딱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셨대요.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. 그런데 바로 이 수도원에 메시아가 있다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다. 이 한마디를 주교님이 하시고는 가신 거예요. 바로 그 메시지 하나가 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모든 걸 다 뒤바꿔 놨다는 거죠. 자, 어떻게 바뀌었을까? 첫 번째, 각각의 수도사들은 이제 확실히 아는 거죠. 두 가지를 확실히 아는 거죠. 첫 번째는,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. 이거는 다 확실히 아는 거예요. 그러면 두 번째 뭐죠? 그러면 내가 아니니까 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 수도사 중에서 누가 메시아지? 이제 이걸 생각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. 자, 바로 이 두 번째의 변화.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여태까지 보던 관점을 바꿔서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어. 아니면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? 라는 상대방에 대한 이 관점의 변화가 완전히 이 수도원의 분위기를 바꿔놨다는 겁니다.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시작했죠. 왜냐면 이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모르니까요.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관점으로 그 행동을 보니까 해석이 다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. 참 재밌는 스토리지만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혹은 파트너와 함께 고객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이 일을 해가면서도 바로 이 스토리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. 여러분 그 유명한 책 아시죠? 스티븐 코비가 쓴 책입니다.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, 이런 책이 있는데요.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그 책에 처음 시작할 때 서두 부분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나옵니다. 뉴욕 전철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스티븐 코비가 서술을 해놨는데요.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. 여러분 뉴욕에 가보셨나요? 생각보다 뉴욕의 전철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조금 할렘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뉴욕의 전철이거든요. 영화에서도 가끔 등장을 하죠. 아주 늦은 밤이에요. 그리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. 그런데 전철의 한 칸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아주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하루 일과를 끝내고 그리고 어디론가 향해서 한 전철 그 칸에 다 타 있어요.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피곤해 지친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어떤 여성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전철에 탑니다. 그런데 그 여성은 완전히 지친 모습으로 전철에 이렇게 기대고 누워있죠.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철없는 조그만 아이들이 막 그 전철 안에서 뛰어다니는 거예요. 소리를 지르고요. 그러니까 이제 승객들이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. 안 그래도 지쳐 있는데 피곤한데 아니 저 엄마가 애들이 저렇게 철없이 뛰어다니는 것을 왜 말리지 않을까? 너무 매너 없이 아이들을 기르는 게 아닐까? 라는 생각을 한 명, 두 명이 하기 시작을 했죠. 그 승객들의 표정이 점점 이제 짜증나고 피곤해지고 이제 싫은 표정이 나타납니다. 그 중에 한 용감한 승객이 그 여성에게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.
이것 보세요. 이 전철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같이 타고 다니는 이 공간에서 아니 되게 애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애들 저렇게 좀 매너 없이 길러도 되는 겁니까? 라고 아주 기분 나쁘게 소리를 지릅니다. 여기까지는 여러분 상황이 다 이해되셨죠? 그런데 이 여성의 한마디가 이 승객들의 모든 관점을 바꿔놓습니다. 자, 이 여성은 기대고 있는 지친 그 모습에서 어슴풀에 눈을 뜨고요. 그리고 그 승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. 너무 죄송합니다. 제가 경황이 없어서요. 지금 이 아이들 아빠의 사망 소식을 바로 전해 듣고 지금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오는 길이어서 제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. 너무 죄송합니다. 여러분, 그 승객들의 분위기는 급반전됐거든요. 자,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에서 왜 이 예화를 그 책 앞에 서두 부분에 두었을까요? 보통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요,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과 나의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한다는 겁니다. 자, 제가 28년 동안 해온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제품 정말 중요하죠. 마케팅 정말 중요하죠. 그러나 이 제품과 마케팅은 이 사업에서 3분의 1, 또 마케팅도 3분의 1입니다.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이 결국은 이 사업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. 왜죠? 제품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죠. 마케팅도 우리가 짜는 게 아니죠. 이미 제품과 마케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.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머지 3분의 1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이 이 제품을 또 이 마케팅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예요. 그래서 이 마케팅에서는 정말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우리가 때로는 이 마케팅에서 파워 오브 원이라는 말을 합니다. 한 사람의 힘이 사실은 내 사업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. 바로 그런 뜻입니다. 제가 이 허벌라이프 일을 하면서 성공한 요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요, 사실 특별한 건 없었어요. 굳이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에게 딱지를 붙였다는 거죠. 자, 어떤 딱지냐고요?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고요.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딱지를 딱 붙이는 거죠. 자, 예를 들어 볼까요? 당신은 꼭 해낼 사람이에요. 자, 그 딱지를 그 사람에게 붙였죠? 자, 그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? 그 사람 스스로가 나는 해낼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믿는다는 거죠. 당신에게는 성공의 유전자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내 눈엔 그게 보여요. 자, 성공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딱지를 이 사람에게 붙였어요.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나에게 성공의 유전자가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.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. 다른 사람이 다 못해도 당신만은 해낼 것 같아요. 라는 딱지를 붙이는 거죠. 당신은 빛나는 별이 될 겁니다. 벌써 제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요. 자, 수백 명이 아니에요. 정말 몇 명 안 되는 그분들에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딱지를 붙이면 그 사람은 내 사람이 됩니다. 왠지 아세요? 서로가 그걸 믿기 때문이죠. 그 믿음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더욱더 믿게 되고요. 그 딱지 때문에 본인은 내가 그렇게 될 사람이라는 걸 믿기 시작한다는 겁니다. 여기서부터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이 잠재 능력이 자라납니다. 이거는 정말 기적을 이뤄내고요. 이건 어마어마한 힘을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. 자, 여러분,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딱지를 붙이는가요?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딱지를 붙이세요? 바로 여러분이 자녀에게 딱지를 붙이는 순간 그 자녀는 그 딱지에 붙인 그 사람이 됩니다. 여러분, 아내분들, 여러분의 남편에게 어떤 딱지를 붙이셨나요?
또 남편분들은 여러분의 아내에게 어떤 딱지를 붙이셨어요? 나는 내 사람들에게, 내 파트너에게 어떤 딱지를 붙였나? 바로 이것이 곧 여러분 사업의 미래를 결정합니다. 자, 여러분은 어떤 딱지가 붙어 있나요? 여러분 어떤 딱지를 붙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, 여러분의 팀, 여러분의 그룹은 완전히 다른 그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오늘도 가슴 벅차게 여러분에게 붙여진 딱지를 생각하고요.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딱지를 어떤 딱지가 그 사람에게 붙여져야지만 우리들이 서로 윈윈하는가, 바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여러분 제 메시지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아직까지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